자, 시청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주민자치기본법? 여러분 이거요. 공산화로 가는 고속도로랑 똑같은 겁니다. 똑똑한 시청자분들은 이미 살면서 좀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 자치라는 단어, 분권, 주민이라는 단어들이 우리나라에선 실제로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다들 그 느낌을 받고 있을 겁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죠.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주민과 국민이라는 개념은 법리적 관점에서 엄연히 다른 겁니다. 국가의 주권자는 나와 여러분들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지 단순히 여기 와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도시에 거주하기만 하는 주민하고는 이 국민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국민이 훨씬 상위 개념이고 중요한 개념이죠. 자, 여러분, 이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거는 공산화로 가는 왕복 10차선 고속도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속도 무제한의 아우토반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문정부와 민주당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지방분권제라는 달콤한 슬로건 뒤에는 사실 독이 묻은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독이 묻은 칼날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어요. 자, 최근에 민주당이 자꾸만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것 중에 헌법 개정안이라고 있는 그 굉장히 위험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무시무시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헌법 개정안 1조 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헌법 개정안 123조 1항 법률이 정하지 않아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자,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이거 둘 다 어마어마한 표현인데 모르는 분들은 잘 안 와닿을 거예요. 법학을 모르는 분들은 잘 안 와닿을 거야. 특히 이 두 번째 조항인 두 번째 요거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도 제정이 가능하다라는 이거는 이 진짜 법학을 공부해 보셨거나 공무원 시험에서 법 과목을 잠깐 스쳐 지나가기라도 했던 분들은 이 진짜 그야말로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질 만한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조례가 법률보다 우선한다라는 이 정신 나간 논리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가장 중요한 국가 근본 시스템 중에 하나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가 법률보다 우선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물이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흐른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다에서 산꼭대기로 흐른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여러분 이른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똘똘한 애들은 고등학생 때도 법과사회라는 교과목에서 배웠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최상위법으로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그 이후에 제정되는 모든 법률들의 방향성은 이 헌법의 틀에 맞춰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법원칙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최상위법은 다들 뉴스에서 드라마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당연히 헌법입니다. 조문의 개수도 적고 가지수도 적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익숙한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가장 큰 틀을 이제 아주 넓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 헌법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그게 바로 법률입니다. 수많은 법률들. 그리고 국회에서 제정되는 이 법률의 범위 속에서 이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그리고 총리가 대통령령, 총리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근데 굉장히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조례랑 규칙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가 중앙 시스템의 통제 하에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와 규칙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을 거스르는 조례와 규칙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 아닙니까? 그 상위법의 원칙에 이게 위반이 된다면은 그 조례와 규칙은 애초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킬 필요도 없고 효력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할 게 이 중앙에 있는 국회라든지 중앙 정치계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검증된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죠. 그 언론의 그런 주목도 쉽게 받고 견제도 그나마 좀 국민적으로 자주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래도 진짜 정치인들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개나 소나 위험한 인간들도 전부 다 국회에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감시를 하고 견제하고 특히 인물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알기가 쉬워요. 중앙 정치인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돌아가는 그들만의 리그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나마 견제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만든 상위법이 그나마 좀 낫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위법 우선의 원칙 같은 거는 대한민국 초창기부터 마련되었던 시스템인데 특정 지역이 자기들만의 성향을 앞세워가지고 함부로 중앙에서 마련한 국가 정체성이나 정책을 마음대로 이탈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국가 안정적인 장치였습니다. 자, 국가는 하나인데 이제 지금 조례나 규칙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니까 법률에 위반하는 조례와 규칙을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거는 거의 분리 독립에 가까운 극단적인 상황이죠. 이 행정상의 국가 반란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허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역을 먹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구 두 번째 빨간 밑줄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개정안 123조 1항 법률이 정하지 않아도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 물은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흐를 수도 있다. 비가 땅에서 솟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다. 똑같은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정신 나간 헌법 개정안인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정확하게 올 거예요. 결국 국가의 근본적인 정체성, 자유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뒤집으라고 만들어 놓은 악법이 바로 이 독소조항이라는 겁니다. 정치를 못해가지고 민심을 잃고 혹시나 자기들이 중앙정권과 청와대를 뺏기더라도 자기들이 놓치더라도 늘 유지가 가능한 정치적으로 유리한 기반, 돈 빼먹을 구조, 평생 밥 벌어먹고 살 구멍, 자기들만의 소왕국, 작은 왕국을 대한민국 곳곳에다가 철저히 건설하고 심어두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기들만의 소왕국을 대한민국 곳곳에다가 건설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지역 구석구석으로 이 조직적으로 이 장악을 당해버리면은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는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약하거든요. 밥 먹고 살기 바쁘거든. 일반 지역에서 진짜로 젊은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힘 없는 후보가 나와 본들 구조적으로 반드시 저것들에게 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정부와 민주당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개정안에는 국민이 아니라 주민을 강조하고 있고 그 주민의 대상을 매우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재외동포도 허용하고 외국인도 다 허용하고 심지어 행정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는 기관, 회사, 사업체의 근로자, 노동자, 직원들도 주민의 개념에 포함이 되고 놀랍게도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까지 주민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원래 그 지역의 그 사람이 아니고 단지 돈 벌러 왔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외국인과 전교조의 합법적인 놀이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온 그 고향이 말입니다. 그들의 입맛대로 만들어진 마치 북한을 연상시키는 주민자치회의 위력이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얼마나 주민자치회의 위력이 강해지냐면은 개인정보 수집 가능하고요.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하고요. 휴대폰 번호 수집 가능하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게 한번 설치돼가지고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이런 거를 요구하면은 중앙의 정부기관들은 물론이고 시청, 도청, 군청 같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들도 전부 다 주민자치회의 우덜식 민주주의 앞에 설설 기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하면은 전부 다 갖다 넘겨줘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방의원들 따위는 물론이고 군의원, 시의원 같은 것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에게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이며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도 갖지 못한 초법적인 권한입니다. 읍, 면, 동, 사무소와는 별도로 통, 리, 마을 단위까지 소조직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통제하고 감시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위에 북한에서 저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죠.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 이웃들끼리 이웃을 밀착 감시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또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회사 노동자, 근로자,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도 주민자치회의 소속 주민이 됩니다. 얼마나 선동하기가 쉽겠어요. 외국인과 정교조가 대한민국의 지역 정치를 장악하고 마음대로 뒤흔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막대한 머릿수에 그들의 조직력인 움직임 앞에, 집단 행동 앞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파편적인 개인들이. 학생들이 정교조 선생들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어리지만 뜨겁고 순수한 나이일 때 전교조에게 철저히 세뇌당한 채로
사실상 과거 중국 대륙에서 벌어졌던 홍위병들이 하던 짓거리를 자기들도 모른 채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기들이 정의롭다라는 철저한 착각 속에서 말이에요. 이 주민자치회라는 건 그 지역 내에서 사실상 견제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됩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왜 필요합니까? 지역의원도 시장도 국회의원들도 주민자치회가 한번 설치되면은 그거 못 건드려요.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앙기관들도 주민자치회가 정보 내놓으라고 하면 국민들 개인정보 다 줘야 된다라고. 지그가 알고 있는 거. 중앙정부가 컨트롤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철저한 소왕국이 대한민국 안에 독립국가처럼 거의 독립국가처럼 요소요소에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물밑에서 얼마나 무서운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각종 차별금지 조항 같은 것도 깨알같이 밀어 넣어 놨습니다. 저게 말이 좋아가지고 차별금지지 저게 진짜 그런 좋은 맥락입니까? 실제로는 자국민들을 역차별하고 저기 옆에 덩치 큰 어떤 나라에서 넘어 들어온 수많은 외노자들을 보호하자라는 거. 자라나는 학생들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온갖 단체들을 보호해주자고 하는 악법입니다. 국민들이 그거를 비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그런 발언하면은 너 지금 차별 발언하고 있다. 너 지금 혐오 발언하고 있다. 이렇게 갖다 박는 거예요. 저 차별금지가 진짜 그런 인격적인 차별금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해마다 수백 수천억의 세금을 써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좌파 시민단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부 다 정치 성향이 저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집단들이죠. 사실상 정치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밥벌이가 나오는 프로 정치꾼들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권 집단이 돼가지고 걔네들은 민주당을 수호하는 수호자가 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직장과 일터 밥벌이가 이미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정직하게 회사 찾아다니면서 취직하고 돈 버는 것보다 시민단체 활동질 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편하거든요. 주민자치회라고요, 여러분들. 저게 왜 필요합니까? 저런 사람들이 다 장악하게 된다니까요.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자본력에서 우파는 상대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정직하게 먹고 살잖아. 우리는 국민 세금, 국가 세금에 손 안 대고. 이미 전국 각지에 그런 키워놓은 지역 시민단체 공동체 이런 게 수도권 지역에서만 2, 3천 개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3천 개가 넘어가죠. 먹고 살기 바쁜 우리 같은 정상 국민들, 정직하게 공부하느라 바쁘고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바쁜 우리 동생들 같은 정상적인 국민들은 아무리 개개인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절대로 저런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하고 퇴근하고 나면은 피곤해서 먹고 살기 바빠서 가족들을 건사하기 바빠서 저런 곳에 일반 정상적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국민들이 기웃거릴 시간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도시, 어떤 마을, 어떤 아파트 단지에 지역 주민 자치회라는 게 생기면은 반드시 좌파의 입맛대로 그 전체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건 반드시 저들이 원하는 구도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무능력한 우리 웰빙 우파 정치인들이 뭐 말이나 할까? 아니에요. 소신도 없이 거기에 또 굽실거리면서 한번 그 기관이 설치되면 표나 구걸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넘어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게 그 사실 이제 벌써 뭐 클로징 멘트 가깝게 이제 영상 마무리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건데 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원래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야당인 국힘당이 전문적으로 파헤치고 비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저보다 법률 전문가인 분들 훨씬 많죠.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학력고사 때 몇 등을 했고 전국에서 몇 등을 했고 대한민국에서 수험 공부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국힘당 아닙니까? 국힘당이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조지고 비판을 하고 그럼 일반인인 우리는 뒤늦게 와 저런 일도 있었구나. 와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느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저것들은 당내 밥그릇 싸움에만 여념이 없고 왜 이런 거를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소수의 양심 있는 노학자들이 혹은 나 같은 이렇게 젊은 민간 유튜버가 이런 힘든 싸움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공론화를 내가 해야 되는데 국힘당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국힘당이. 내가 좀 화가 나고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국힘당 안에 있는 유명한 주요 후보들 솔직히 싹 다 마음에 안 듭니다. 틈만 나면은 저쪽에 전라도 가가지고 무릎 꿇고 절하고
막 자기들이 착하다, 자기들이 더 잘하겠다, 막 중도하고 사과하고 이러는 거 솔직히 신물이 나요. 유명 정치인들 진짜로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내가 그냥 딱 지금 한미동맹하고 뭐 북한 이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국힘당을 찍는 거지. 국힘당 후보들 주요 공약들 하나하나 얘기해 보면은 싹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작정 모두 까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지극히 기본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막말도 봐줘. 어떤 비리가 있어도 봐줄게. 뇌물 받았어도 봐줄게. 정체성만큼은 우파, 자유우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말란 말이야. 기본을 요구하고 있잖아. 도덕성도 무시해 주겠다니까. 모두 까는 거하고 절대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정치인들, 유명 정치인들 뒤에 또 그 꽁무니에 바싹 붙어가지고 아부하고 다니는 애들, 걔들은 젊어도 젊은 게 아니고 영혼이 없는 거야, 그런 애들은.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좌파들의 저 거대하고 긴 호흡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무섭지 않습니까? 치밀한 공작을 벌이고 분탕질을 치고, 저 무섭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간들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국힘당의 수준이 솔직히 어떻죠? 미안하지만 너무나도 무능하고 한계점이 많은 웰빙 공무원들, 바보들에 불과합니다. 딱히 그런 야전 사령관이라는 이미지가 안 들죠. 그 어떤 정치인들도 전략적으로 그냥 바보들이에요. 딱 공무원들입니다. 자기들이 옛날에 판검사였다고, 그 시절에 서울대 연고대 한번 나왔다고 거들먹거리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의전받던 시절에 꿈에만 취해 있을 뿐, 실제로 물밑에서 어떤 뒷공작이, 얼마나 무서운 뒷공작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나 늙은 애들이나 지금 국힘당에 있는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메이저 정치권에는 진짜로 제대로 된 인재가 없습니다. 차악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피눈물 나는 심경으로 마지못해서 찍어주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는 차악이라는 말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눈높이를 높게 지금 정치인들을 평가하면서 뭐 하나하나 불편하다라고 트집 잡는 게 절대로 아니죠. 가장 낮게 최소한만 요구하고 있는데도 그 기준치를 만족하는 정치인이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그래 참 똑똑한 유튜버 분들, 논객분들, 똑똑하고 말 잘하시는 분들 많죠. 다 아까운 인재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까운 분들조차도 상당수가 좀 순진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최소한의 상식, 경제, 뭐 자유시장 경제에 판만 깔아주면 된다? 물론 좋은 말인데, 바로 그 최소한의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안정된 국가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와 이념은 절대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믿고 있는 어떤 그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상식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고용과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청년들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자, 이게 우리들은 상식인데, 좌파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에선 전혀 아니죠. 걔네들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재벌과 기득권이 국민들을 착취하고 있고, 그들의 곳간을 이렇게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빼들어서 나눠 먹기만 하면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념과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절대로 경제 상식하고 따로 떨어질 수 있는, 뗄래야 뗄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식적인 사회라는 거, 상식적인 경제라는 거, 뭐 사유재산을 존중받고 이런 것들은 얼핏 보면은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 이데올로기 자체가 안정적으로 그 걸음이 뒷받침이 되어야 그 위에서만 성장이 가능한 나무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도 있고 저런 나무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꽃을 피워내고 저마다 다양한 열매를 맺어내고, 이거는 수많은 국민들의 어떤 노력과 성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분야 저런 분야요. 사업을 하든 운동을 하든 그런 거. 그 다양한 꽃과 열매를 국민들이 저마다 수백 가지를 이렇게 피워내는데, 그 순진한 국민들, 뭐 만화로 성공하는 국민, 소설을 잘 써가지고 재밌는 소설을 써서 성공하는 국민, 연기를 잘해가지고 연예인으로 성공하는 국민, 이 순진에 빠진 우리나라 국민들 각자 수백 가지의 재능과 번영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국가 최소한의 정체성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런 꿈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5년 10년 더 집권을 해도 그게 가능할 것 같냐고. 불가능하다니까.
땅이 없이는 그 어떤 나무도 자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다들 참 똑똑하고 아까운 인재들, 유튜버님들, 논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분들이 매우 순진하게 착각을 하는 게 경제학 하나만 가지고 그 경제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념과 이데올로기 자체가 자유진영으로 이게 판이 똑바로 서 있어야 그 땅 위에 나무도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어떤 좀 나이 많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안정적인 이념의 문제도 얘기하면서 젊은 세대들 가슴에도 와닿는 경제도 함께 설명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굉장히 제 스스로 그런 지식의 폭이 넓고 또 균형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뭐 땅이 없이는 나무도 자랄 수 없다. 어떤 그런 얘기를 좀 열변을 토해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부디 시청자분들께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이런 유튜버 얼음사이다를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 채널은 비로소 유지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자기 한 자리 얻어보려고 굽실거리는 애들, 안타깝지만 좀 젊은 애들 중에서도 많죠. 나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청년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 안 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진짜 좀 어떤 광적인 순수함으로 목소리를 열심히 내는 사람 솔직히 대한민국에 진짜 몇 안 됩니다. 몇 안 돼요. 항상 좀 절대적인 믿음을 보내주시고 혹시나 제가 하는 평론이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평생 갖고 오신 어떤 그런 주관하고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항상 열린 마인드로 제가 하는 말을 기억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누구 말이 맞았는지 결국 알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